안녕하세요, 푸입니다. 이번에 백엔드 시스템 실무 강의를 개설을 했는데 글이랑 그림으로만 되어 있는 페이지보다는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이 강의가 어떤 강의가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웹 애플리케이션을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을 때 가장 기초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죠. 사용자가 있고 서버가 있습니다. 이 서버에 우리는 접속을 해가지고 요청을 날리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서버가 주는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 구조가 트래픽이 적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죠. 자, 근데 이게 트래픽이 많아졌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이 트래픽이 많아졌을 때 이 서버의 성능을 올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서버의 성능을 키우면 되겠죠. 그냥 서버의 성능을 더 좋은 거를 사용을 하면은 당연히 더 많은 트래픽을 감당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서버의 성능을 쉽게 올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서버의 성능을 올리려면은 CPU를 더 좋은 걸 사용을 하면 될 거고, 램도 더 많은 용량을 사용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 서버가 물려있는 네트워크의 대역폭을 키워주면 되겠죠. 근데 이런 과정 자체가 스케일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케일을 업 시키는 거는 서버가 결국에는 그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 동안 당연히 물리적으로 차단이 되겠죠. 뭐 아예 똑같은 서버를 하나 더 준비해가지고 걔를 임시로 물려놓고 서버를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서버로 돌아간다, 이런 전략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짧게 순단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무한정으로 그 서버 한 대에다가 CPU를 계속 좋은 걸 끼운다는 것도 불가능할 거고, 램도 계속 끼운다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자, 그럼 현실적으로는 스케일업이 좀 제약이 많다고 하면은 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 스케일 아웃입니다. 자, 이렇게 서버 개수를 여러 개로 늘리는 거를 스케일 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아까 스케일 업 같은 경우에는 서버 자체의 성능이 올라갔을 때 제가 뭐 순단이 발생한다거나 그냥 무한정 늘릴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도 있는데, 일단 더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서버 성능을 한번 올리는 작업을 하고 나서 이 서버의 성능을 줄이는 것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서버에 트래픽이 많이 몰려서 문제가 되는 거는, 트래픽이 점차적으로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많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트래픽이 순간적으로 튀는 순간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학교에서는 수강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쇼핑몰 같은 데서는 무슨 쇼핑몰에서 할인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특정 순간에 트래픽이 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시적인 상황 때문에 더 좋은 서버를 구매해가지고 갖다 놓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 업보다는 스케일 아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이렇게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에서 조금 이상한 게 있다면은, 지금 이 사용자가 각각의 서버에 지금 직접 접근을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직접 접근하는 거는 이 사용자가 이 서버들의 모든 IP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한 거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중간에 이런 로드 밸런서를 두게 됩니다. 자, 우리 클래스에서는 이 로드 밸런서로 그냥 인스턴스를 하나 더 발행을 해가지고 그 인스턴스 위에다가 엔진X를 이용해서 로드 밸런서를 구성을 할 거고요.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이 로드 밸런서랑만 통신을 하면 되고, 로드 밸런서는 그 요청을 각각의 서버에 맞게 분배를 해주고 그 응답까지 받아서 그 응답을 다시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서비스가 구성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자, 요 관리해야 될 서버들이 되게 많아졌죠. 뭐 앞에 있는 로드 밸런서를 빼더라도 요 뒤에는 실제 이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는 이 서버는 세 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SSH 같은 걸로 하나씩 접속을 해가지고 배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엄청나게 불편해지겠죠. 자, 이렇게 서버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서버들에 하나씩 접속해서 배포하는 거는 당연히 관리상 좋지 않고요. 이 서버들에 자동으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거는 젠킨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성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근데 우리가 만들었던
요 모델이, 요 앞쪽에 있는 요 모델이 만약에 결과적으로는 요 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하나에 접속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될 때에도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요거는 물론 성능 테스트나 이런 거를 해봐야 되겠지만 요 데이터베이스에 의존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앞쪽에다가 서버를 아무리 많이 꽂아도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는 역할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는 하나니까 이 데이터베이스에 의존적으로 동작을 할 수밖에 없고요. 성능도 당연히 이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이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늘리면은 좋겠지만 이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비용 자체도 문제일 거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들에서 트래픽이 갑자기 확 튀는 순간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확 튀는 순간들만 어떻게 잘 처리를 한다면은 그 확 튀는 순간에 발생한 트래픽들을 저장을 해놨다가 이 서버나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가 허용하는 용량씩만큼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트래픽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 메시지 큐를 두어가지고 이 메시지 큐를 이용해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만큼만 데이터를 처리를 하도록 구성을 하면은 좀 더 적은 리소스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건 목차에도 있는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을 해봤는데, 일단 CPU에 많이 의존적인 애플리케이션,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CPU 바운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고, 요 IO 같은 거는 파일 IO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언급드리려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IO를 얘기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CPU 바운드 애플리케이션이랑 IO 바운드 애플리케이션, 요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각각 어떻게 성능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협업에 사용될 만한 기시랑 GitHub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젠킨스를 이용해 가지고 배포를 자동화를 하는 방법, 그리고 성능이라는 건 항상 기존에는 어땠고 개선해서 어떻게 됐다, 이런 성능 측정에 대한 결과가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다, 이런 거를 성능을 측정을 해보고서 얼마나 더 리소스를 투입을 할 건지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능을 측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성능을 측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메시지 큐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예로 들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허용하는 만큼만 신뢰할 수 있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걸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장 후반부에 엘라스틱 서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검색 기능을 구현을 하게 될 건데, 이 엘라스틱 서치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처음에 배우는 저장소는 데이터베이스일 거예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외에도 되게 많은 저장소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ES 같은 경우에는 검색에 많이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저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ES를 가지고 검색 기능까지 구현하는 거를 해보게 될 겁니다. 제가 생략한 내용도 많아서 자세한 거는 이 강의 소개 페이지를 보시고 질문이 생기시는 거는 이 커뮤니티 탭에 가셔서 글 작성을 해가지고 궁금하신 점을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궁금한 점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략한 내용이 좀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이 강의 소개 페이지를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커뮤니티 탭을 가시면은 이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은 제가 커리큘럼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추가로 이런 내용이 궁금하다 하는 게 있으시면은 적어주시면은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커리큘럼에다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러면은 클래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